오늘은 우리 몸의 목 주변에서 발견될 수 있는 선천성 질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갑상선관 낭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갑상선관 낭종은 이름부터가 참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풀어서 말하면 갑상선과 혀를 잇는 관에 생긴 주머니를 의미합니다. 태아의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갑상선은 원래 입천장 뒤쪽의 설기저부에서 생성되어 목의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는 통로가 바로 관 형태인 갑상설관이며 임신 7주에서 10주 사이에 완전히 닫혀 사라져야만 정상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이 길이 막히지 않고 남으면 그 빈 통로의 점액이나 각종 분비물이 차서 혹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낭종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주머니는 주로 목의 한가운데 위치하며 혀뼈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보면 말랑말랑한 고무공 같기도 하며 표면이 매끄러운 것이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혀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적 특징상 침을 삼킬 때 혹이 툭툭하며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혀를 밖으로 길게 내밀 때도 혹이 위쪽으로 딸려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낭종이 설골이라 부르는 혀뼈와 단단히 유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5세 미만의 소아에게서 가장 빈번하게 진단되지만 최근에는 20대와 30대 성인층에서도 발견되어 병원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정확하게 특정 유전자가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배아기 시절의 세포 퇴화 과정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 핵심입니다. 일부 학설에서는 상기도 감염이나 구강 내 염증이 남아있던 관의 세포를 자극해 갑자기 크기가 커지게 만든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증상은 평소에 아무런 통증이 없어서 그냥 방치하는 분들이 많지만 내부에서 세균 번식이 일어나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혹이 딱딱해지거나 피부가 붉게 변하면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 이 반응은 곧 2차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주변의 신경을 압박하게 되어 귀까지 통증이 퍼지는 방사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고름이 피부를 뚫고 나오는 누공이 형성되어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갑상설관 낭종과 구분해야 하는 질환은 생각보다 다양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가장 흔하게 착각하는 것이 단순 임파선염인데 임파선은 목의 옆면에 여러 개가 포도송이처럼 만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중앙에 생기는 지방종은 움직임이 거의 없고 매우 천천히 자라며 혀의 움직임에 반응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피지낭종은 피부 바로 밑에 위치해서 가운데 검은 점 같은 구멍이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고약한 냄새가 나는 내용물이 특징입니다. 턱 밑에 생기는 설화선 낭종인 하종은 입안 바닥이 부어오르는 것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위치상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예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천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서 사실상 완벽한 차단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낭종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 감기나 편도염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급성 염증을 막는 길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문제점은 반복적인 감염으로 인한 유착의 심화입니다. 염증이 생겼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하면 낭종의 벽이 매우 질겨지고 주변의 중요 근육들과 엉겨붙어 수술의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장 우려되는 합병증은 성인이 되었을 때 낭종벽에서 발생하는 암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약 1%에서 2% 사이의 환자에게서 갑상선암이 발견되는데 이는 낭종 내에 포함되어 있던 갑상선 세포가 악성으로 변한 결과입니다. 완치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수술을 통해 주머니를 뿌리째 뽑아내는 방법뿐입니다. 단순히 주사기로 액체만 빼내는 시술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다시 차오르게 됩니다. 가장 권장되는 수술법인
시스트렁크 수술은 낭종과 함께 그 통로가 지나가는 설골의 중앙 부분을 함께 절제하는 방식입니다. 설골을 일부 제거하더라도 음식을 삼키거나 말을 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술 시간은 단순한 경우 40분 내외면 끝나지만 염증이 심했던 경우는 2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수술 후에는 상처 부위에 피가 고이지 않게 작은 관을 꽂아두기도 하며 보통 수술 다음 날에 제거하고 퇴원 준비를 합니다. 회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부위의 안정이며 목을 너무 뒤로 젖히거나 무리하게 힘을 주는 행동은 한 달 정도 피해야 합니다. 회복에 좋은 음식으로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두부나 부드러운 계란찜 그리고 흰살 생선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연과 비타민이 풍부한 굴이나 베리류 과일은 세포의 재생을 돕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딱딱한 과자나 거친 견과류처럼 목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종류입니다. 술과 담배는 회복 중인 혈관을 손상시키고 수술 부위의 괴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질병에 대해서 잘 몰랐던 이야기 중 하나는 먼저 갑상선관 낭종이 우리 몸의 유일한 갑상선 조직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수술로 제거했는데 환자에게 정상적인 위치에 갑상선이 없었다면 평생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요즘 병원에서는 수술 전에 CT 검사와 갑상선 스캔을 통해 정상 조직의 위치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최근 뉴스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흉터를 줄이기 위해 겨드랑이나 귀 뒤쪽을 통한 로봇 수술이 신의료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목 앞부분에 가로로 긴 흉터가 남는 것을 감수해야 했으나 이제는 외관상 흉터가 전혀 보이지 않는 수술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음파 판독 기술이 도입되면서 미세한 크기의 낭종도 조기에 발견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 수술 흉터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 목에 주름을 따라 절개하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수술 후 목소리가 변할까봐 두려워하시는데 갑상선 수술과는 달라 성대에 신경을 건드릴 위험이 매우 적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 재발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설골을 함께 제거하는 정석 방법으로 수술할 경우 재발률은 3% 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 네 번째로 아이가 너무 어린데 수술을 꼭 해야 하는지 묻는다면 염증이 생기기 전에 하는 것이 아이에게 훨씬 덜 고통스럽고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로 수술 비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대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 많아 큰 부담은 아니지만 로봇 수술은 비급여인 경우가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수술 전후 금식 시간은 전신 마취를 위해 대개 8시간 이상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퇴원 후 샤워는 보통 수술 후 3일에서 5일 뒤 방수 테이프를 붙이고 가볍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가벼운 산책은 퇴원 직후부터 가능하지만 목에 힘이 들어가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4주 뒤부터 권장합니다. 아홉 번째로 직장으로의 복귀나 학생의 경우 등교는 대개 퇴원 후 일주일 정도 안정을 취한 뒤에 하시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열 번째로 마지막 추가 검진은 수술 후 한 달과 6개월 뒤에 상태를 확인하며 이때 별 문제가 없으면 완치로 판정합니다. 갑상선관 낭종은 타고난 질환이지만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충분히 극복하고 완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자녀의 목 중앙에 평소에 없던 멍울이 만져진다면 가벼운 임파선염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갑상선관 낭종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음 영상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길 약속드리면서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